저희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얼마나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사들의 노동권이 열악하고 침해받고 있는지를 고발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많이 분주하신 가운데 지금 코로나라는 큰 재난을 기회로 삼아서 이윤을 취하려는 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부분, 이 부분에 집중해서 와주신 기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어떻게 오셨냐면 일단 다 현장 변호사님과 오승근 정책부장님 외에는 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보육교사분들이시고요. 서울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그리고 수원시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그리고 화성시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에 있는 선생님들이 나오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일단 간단히 소개드리자면 뒤에 계신 세 분은 이미 5년을 넘게 일했는데 계약 만료라는 황당한 해고 통지를 받고 지금 나와 계신 거예요.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얼마나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없는 원장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저희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코로나19에도 마찬가지로 보육교사들이 고통받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19가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휴원 및 긴급보육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 내용 등을 확인하는 발언을 이선희 부지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복지부는 전국 어린이집들의 휴원과 긴급보육 실시 두 가지 명령을 함께 내린 상태입니다. 휴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고, 긴급보육 실시는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즉, 휴원 기간 동안 평시에 어린이집 이용은 중단하되 별도 수요조사를 통해 긴급보육 운영체제로 일시적으로 전환한다는 지침인 셈입니다. 여기 지금 별첨 자료 1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복지부 2월 26일 공문입니다. 보육료 인건비 지원을 안내하기 위한 공문인데요. 첫 번째 빨간 빗줄을 보시면 보육료 인건비 수당 모두 전액 지원, 정상 지원, 휴원 기간을 근무 일수로 포함하며 인건비, 수당 모두 전액 지원하고 정상 지원하고 휴원 기간을 근무 일수로 포함하여 지원한다고 꼼꼼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긴급보육 운영을 불안하게 할 경영상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인건비 100% 지원을 약속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정상 출근이 원칙임. 앞서 확인했듯 인건비 재원도 다 지원이 되니 만약 어떤 사유로 보육교사가 출근하지 않게 되더라도 개인 연차 휴가가 아닌 별도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도록 추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취업규칙상 있는 특별 휴가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복지부 공문 두 번째 것은 별첨 자료 5쪽을 보시면 되는데요. 긴급 보육에 대한 것은 이 공문에서 상세히 안내가 되는데, 또한 앞선 공문과 같은 지침, 정상 출근 이 부분과 지원 내용, 보육료 인건비 수당 정상 지원이 다시 한번 설명되면서 그 근거로 아동들의 출석 인정 특례가 직접 언급됩니다. 자, 그 다음에 6쪽에 하단 별첨 자료의 6쪽에 복지부 두 번째 공문을 보시면 복지부는 긴급 보육 회피 신고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긴급 보육 미실시부터 급간식 미제공, 가정보육 유도 등을 어린이집 신고센터와 지자체에 신고하라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시정명령과 운영정지 처분까지 내린다고 명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보육자 대상의 안내사항인데다가 보육교사 임금 지급 문제는 위반 사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른 원장 측의 반응을 한번 알아보면요. 우리 지부가 이번 실태를 조사하고 제보를 받으면서 지부가 운영하는 밴드를 보니 복지부 공문은 원장들만 볼 수 있게 발송되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이
원장으로부터 이미 불리한 조치를 통보받고 서명을 하고 난 뒤 뒤늦게 SNS 등에서 공유하는 지침 내용을 확인하고서야 원장에게 항의를 한다거나 지금까지도 여전히 무엇이 맞느냐며 서로 묻고 있는 상태입니다. 애초 원장이 교사들을 치밀히 속일 수 있고 교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바로 그렇게 나온 것이 바로 이 원장단체 내부 공문, 이거는 별첨 자료의 10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복지부가 반성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자,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내부 공문을 보면은요, 휴원과 긴급보육 실시 기간에 보육교사 임금 지급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임금 삭감 수법, 더 노골적으로 말해서 꼼수를 안내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빨간 밑줄을 보시면 복지부의 지침이 무엇이든 간에 원장과 보육교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무급이 가능하다고 곧바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이미 잘 알고 있었는지 합의 내용에 따른 증명 서류가 필요라면서 어떻게든 합의서 서명을 받아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 보시면 무급 합의에 실패할 경우 연차 사용으로 대체하라고 사실상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파장과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지부가 긴급 실태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는 이어서 발언자가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별첨 자료에 보시면 한 가지 더 먼저 보면 모 지자체는 관내 어린이집들의 보육료를 여기 보시면 보육료를 받으시면서 보수를 삭감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시도한다거나 신고가 자꾸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달라는 간곡히 부탁한다는 여기 보육시 모시 지자체 보육시설 팀장의 안내문이 있거든요. 13쪽에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그 다음 발언으로 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직접 소개해 주셔서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셨듯이 복지부가 최근에 정부가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여행, 뭐 숙박, 공연업 등의 굉장히 피해가 심각한 업종들의 고용유지 지원을 해준다는 정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보육 돌봄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내용이 좋은 것 같은데 이 지침이 하달되는 방법 그리고 그 빈틈들 또 그런데 문제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이 보육교사들의 권리 침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선정적으로 좀 썼지만 돈벌이 수단, 원장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에 어떤 면에서는 마스크를 가지고 한몫 잡으려는 약국들의 행태와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알려지지도 않고 지탄받지도 않고 통제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실태가 형성되고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조사 개요를 보면은 저희가 3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굉장히 짧은 기간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는데도 무려 781명의 보육교사가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앞에서 확인하셨듯 복지부의 지침은 휴원과 긴급보육 기간에 보육교사가 정상 출근하라는 게 원칙이었어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 전원이 모두 다 출근하지 않거나 일부만, 아마 당번제 같은 걸 하고 있겠죠. 일부만 출근하고 있는 곳이 33.7%로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원 정상 출근하고 있다는 곳은 법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나온 그 지원 제도상으로도 그렇고 모든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있다고 보고 저는 이제 그 남은 33.7% 263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이제 그 내용이 3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63명이 출근하지 않은 기간, 그 날짜에 대해서 임금을 어떻게 지급받았느냐라고 조사를 해보니 모두 다 무급 처리되었다라고 한 곳이 14.4%, 즉 7곳 중 1곳꼴로 무급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2월에 지급받은 임금 내역을 기준으로 응답을 한 것인데 2월에 이미 지자체 복지부는 시작하지 않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이미 휴원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작게나마 이런 실태가 시작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무급 처리 응답은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서 응답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국공립의 사례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 263명에 대해서 연차 휴가의 강제 사용이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26.7%가 강제로 사용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가 좀 특이한데요.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무급 처리 응답률은 매우 적었지만 연차휴가 강제 사용했다는 응답률은 70.6%로 한글 두 번째 거세요. 첫 번째 건너뛰었네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출근하지 않은 기간, 그러니까 정상 출근 원칙을 지키지 않은 기간에 연차 휴가를 강제 사용했다는 응답이 70.6%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게 민간 가정에서 연차 사용이 상대적으로 응답이 적게 나온 건 더 슬픈 사연이 있는 건데요. 민간 가정 어린이집들은 대부분 애초에 연차 휴가라는 걸 쓰게 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럴 때는 당연히 무급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연차라는 제도가 그나마 시행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연차 사용 강제 비율이 좀 더 높게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연차 휴가를 강제 사용을 했냐라고 수법을 물어본 결과 단건제로 일하게 하면서 비번 날짜를 아예 연차 휴가일로 기록을 한 채 그 단건 방지표를 주고 휴가계를 같이 나눠주는 식으로 토포하는 방식, 그리고 서류상에는 마치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한 것처럼 개인 사유라고 기재하도록 방지하는 방식, 그리고 아예 합의서를 만들어 와서 서명을 강요하는 방식이 주로 취합이 됐습니다. 좀 심각한 사례로는 이제 휴원이 길어질수록 연차가 점점 소진되잖아요. 올해 거 다 소진되고 올해 방학은 없다. 내년 연차까지 다 끌어쓴다 라고 원장에게 들었다는 제보도 많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휴원이 지금 연장되고 아마 오늘 이후에도 또 연장이 발표될 것 같은데요. 이런 임금 삭감 꼼수가 더 심해졌다라는 응답이 40.7%라는 겁니다. 저희가 조사한 시점이 딱 그 휴원이 연장된 공고, 그래서 그 연장이 시작된 9일을 끼고 3일간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미 휴원이 2주간 연장되자마자 무급으로 전환하려거나 연차 사용 강요가 심해졌다라고 응답한 게 40.7%. 즉 저희가 오늘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보다 지금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훨씬 더 심각하게 조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네, 판넬 세 번째 거 보여주세요. 네, 벌써 보여주셨군요. 그래서 더 심각한 경우 휴원 연장이 발표되고 시작된 3월 9일에 어떤 어린이집에서는 별첨자료 5번에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요. 단건제 출근을 넘어서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면 한시적으로 하루 근로시간을 단축하자.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그 단축된 근로시간을 나중에 모아다가 저녁이나 주말에 시간을 수당 없이 그냥 일하는 걸로 하자라는 정말 치밀한 합의서까지 만들어 와서 서명을 강요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이때 주요하게는 무급과 연차 사용 강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이게 법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이어서 조희연주 변호사님이 좀 접해 주시고 발언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 마이크 사용 안 하고 좀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보육지부 코로나19 관련 불법 사항 검토 그 자료인데요. 이게 사실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여서 일단 배포용으로 조금 부족합니다. 일단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앞에서 말씀하신 크게 두 가지 사안, 그러니까 연찰휴가 사용 강요, 무급휴직 동의 강요 관련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다 불법입니다. 위법하고 불법입니다. 첫 번째 연차휴가 사용 강요와 관련돼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60조 5항에 보면 문구 자체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앞에 나와 있는 문구입니다. 따라서 특정 일을 그 유급 휴가로 사용하도록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불법이고 위법한 일입니다. 이는 저희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주요 노동법 Q&A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음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무급휴직 강요 부분인데요. 특히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급휴직 동의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46조 1항에서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노동자에게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무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개별 노동자와 합의를 해서가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데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요건은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가 사용자가 뭔가 잘못을 했어야지만 지급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귀책 사유라는 건 굉장히 폭넓게 해석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잘못이 있다. 그러면 70%가 아니라 100%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민법과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법리입니다. 이를 일방적으로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다 핵심적인 부분은 노사관계에서 약자인 노동자에게 뭔가 작성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데요. 지금 이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다. 이렇게 위협하는 것은 협박입니다. 협박을 통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은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해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정부가 이런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강요를 하는 경우 엄중한 처벌을 한다라는 지침이나 시그널을 다시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 보육지부에서 실템이 법리적 검토 그리고 법의 지침 등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들 지금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돈벌이로 전락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구호 한번 외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부장님의 노동조합 대정부 요구 및 대응 계획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맨 마지막 두 부분만 반복해서 3번 외쳐주시면 됩니다. 코로나가 돈벌이냐 위기 극복 같이 하자. 위기 극복 같이 하자. 위기 극복 같이 하자. 네. 한 번 더 할까요? 한 3번 정도 더 해주세요. 예. 코로나가 돈벌이냐 위기 극복 같이 하자. 위기 극복 같이 하자. 위기 극복 같이 하자. 네. 예, 마지막으로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한미영 지부장님이 노동조합의 대정부 요구 및 대응 계획
안녕하세요. 전국의 보육교사들을 대표하는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의 직장 한미영입니다. 저는 2020년 2월까지 보육교사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가 있어서 지금 육아휴직을 한 상태고 현재 6년간 보육교사 현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연차 사용 강요, 무급휴직 강요, 돌아가며 조기 퇴근하고 나머지 근로시간은 정상근무 시 더 일하라는 등의 문제가 많고 편법을 정당화하기 위한 서명 강요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육교사들은 원장 선생님이 지시하면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아이를 돌보며 바쁜 와중에 원장이 서명만 받아가는 날치기 서명 강요는 보육교사들에겐 이미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가 등원하지 않아도 보육료 및 인건비, 수당을 모두 정상 지원하기로 했기에 개인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른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장들은 이런 복지부의 공문 내용들을 보육교사들에게 숨기고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코로나로 아이들이 등원하지 않아 보육료 결제를 못한다. 수혜성 경비를 받지 못해 인건비 지급이 어렵다. 수당이 나오지 않아 어렵지만 특별히 다 지급을 해줄 테니 대신 나에게 페이백을 해달라. 등 원장들의 이러한 거짓말을 보육교사는 오롯이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공문에서 전국 어린이집들의 긴급보육 실시 의무를 상세하게 공고하며 긴급보육 회피 신고를 받겠다고 신고처도 안내했습니다. 이를 이어받아 서울시도 같은 날 관내 어린이집들의 공문을 보냈는데 이때 긴급보육 의무 위반의 예시로 교직원에게 무급휴가를 권유하는 행위를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보육교사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는 가닿지 않습니다. 지침을 냈고 긴급보육을 위한 돈도 주기로 했으니 정부의 역할은 다 끝났다는 것입니까? 우리 노조는 국가적인 재난을 기회 삼아 이윤을 취하는 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조는 3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 정부는 빈틈없는 지침을 모든 보육교사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다시 내려보내서 사용자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하십시오. 둘째, 전국의 23만 보육교사 선생님들, 원장이 내미는 무급휴직, 개인 연차 사용 동의서에 절대 서명 합의하지 마십시오. 이미 동의를 했다면 거부 의사를 다시 밝히거나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했다는 입증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셋째,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집단으로 민원을 넣으려 합니다. 저희 지부가 운영하는 블로그 및 밴드를 통해 집단 민원을 받고 있으니 보육교사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당하지만 마시고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함께 용기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론 보도를 하시는 기자님들께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늘 당하기만 해온 보육 선생님들이 이제는 직접 바꿔야 한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날치기 서명으로 시작하는 어린이집의 5만 가지 불법 행위들이 이제는 밝혀지고 또 근절되도록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 발언 한 번만 더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 발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3번 대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따라해 주세요. 코로나가 돈벌이냐, 위기 극복 함께하자. 코로나가 네. 다시 할게요. 한 번만 할까요? 3번 해달라고 하셨어요. 아니, 본인이 선창을 한 번만. 예. 코로나가 돈벌이냐, 위기 극복 같이 하자. 코로나가 돈벌이냐 위기 극복 같이 하자. 위기 극복 같이 하자. 주제. 예. 기자회견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질문하실 분들 계시면은 저희가 여기 회의실은 1시까지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질문 주시면 되고요. 혹시 개별적인 인터뷰를 원하시면은 저한테 일단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어린이집 현장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궁금하시면은 그 인터뷰도 가능하니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1시가 넘었거든요. 2시까지 여기가 회의실 빌려져 있어가지고요.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예,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은 혹시 인터뷰 원하시는 경우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은 인터뷰 가능하신 분을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